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똑똑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정말 우수한 아이들,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인 어떤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들, 큰 기업, 삼성이나 LG나 SK나 뭐 이런 기업들 정말 세계적인 경쟁에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누구를 원하느냐?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사람들, 인적 자원을 원하는 거죠. 인적 자원을 잘 키워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 우수한 아이라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잘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 기분,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이거를 듣고 그냥 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재 아이들, 어릴수록 선행학습보다 심화학습에 집중해야, 선행학습보다는 심화학습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영재 교육은 선행과 심화, 즉 다시 말해서 먼저 빨리빨리 가게 하는 그런 학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폭넓고 깊이 있게 하는데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엄마들이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수록 훨씬 더 기초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영재 아이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자꾸 반복하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재 아이들은 반복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금방 지루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잘 보셔야 돼요. 반복하는 걸 싫어하느냐?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용을 바꿔준다거나 조금이라도 깊이가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한다거나 그냥 문제지를 푼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거보다는 조금 이야기로 끌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퀴즈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어릴수록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런 방법을 바꿔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함 없이 그냥 잘 갈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아이들이 지루해 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 아이는 어려운 걸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릴 때 특히 유아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절대 선행 많이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선행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선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심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첫째는요. 어릴수록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요. 어릴수록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돼요. 발달 수준인 거 뭔지 아시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달하고 성장하게 돼요. 0세에서 몇 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점점 올라가서 이제 유아기가 된다. 영아기가 된다. 유아기가 된다. 만 36개월, 그 다음에 48개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이 유아기에는 훨씬 더 아이들이 그 발달의 수준을 고려해 줘야 돼요.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발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막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학습의 효과를 얻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습의 효과를 잘 얻으려면은 학습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지적인 능력의 수준에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저렇게 하면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너무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요즘에 영어 유치원에 보내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영어 유치원 좋습니다. 만약에 보내신다 그러면 한국어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어 교육을 지금 한국어를 잘 배워야 되는 그런 단계에 너무 영어에 몰입해요. 어떤 영어 유치원들은 보니까 영어 유치원에 딱 오자마자부터 한국말을 하나도 못 쓰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린아이들은요, 한국말을 막 배우는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들, 유아들 보통,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보통 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7살, 6살, 5살. 5살부터 보내요. 5살. 한국말 막 배워야 돼요. 한국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도 중요하고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런 글씨를 읽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
영어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아이는 한국어 그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것이 문제가 발달 수준에 맞춰야 돼요. 발달 수준에 언어적인 발달 수준에 잘 맞춰야 됩니다. 특히 엄마 아버지가 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어는 외국어예요. 영어만 비단 그런 게 아니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그 유치원 수준에 맞는 거를 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유아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누리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 보통 우리가 뭐 7세, 그 다음에 6세, 6세, 7세, 5세 이런 아이들 때는 이런 거는 배워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잘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릴수록 발달의 수준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릴수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어릴수록 영재라고 해서 그냥 한 곳에만 몰입하면 안 돼요. 어떤 아이들 똑똑하고 수학을 굉장히 잘하니까 막 수학 문제를 뭐 몇 시간씩 하게 하고요. 또 아이들한테 뭐 어떤 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과학에 막 집중시키고요. 그거 어릴 때 썩 좋은 방법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거는 보일 수 있어요. 혹성에 관해서 무슨 행성에 관해서 배울 수, 아주 재미있죠. 그러나 새롭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는 거지 걔가 그걸 깊이 있게 아는 게 아니에요. 유아기의 과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유아기의 과학은 생활과학이에요. 생활과학. 집에서 물을 끓여보면 어떻게 불에다가 물을 얹어놓으면 막 물이 끓게 되잖아요. 이렇게 끓는 과정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전기가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또 밖으로 나가면은 바람이 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문제라든지 해가 뜨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유아들에게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그게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 그런 거를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다양한 기회는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다양해. 예를 들면은 언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 활동도 하고 놀이 활동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방법적으로도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감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는 감각적으로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흙 같은데 갯벌 체험 같은 거 데려가서 하는 거 좋습니다. 갯벌, 그다음에 캠핑하는 것도 좋고요. 다양한 그런 방법적인 어떤 경험을 시키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이루어지고요. 청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후각, 미각, 촉각이 다 이루어져요. 엑셀로 지능 검사를 하면은요, 보통 어떤 아이들 보면은요, 청각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시각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시각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청각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이런 것이 쏠리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런 걸 고르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좋고요. 언어와 수, 놀이, 규칙 이런 것도 고르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죠? 제가 세 번째는요, 심화라고 하는 것,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깊이 있는 반복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깊이 있는 반복학습. 그럼 깊이 있는 것하고 반복학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맞아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무조건 똑같은 수준에 있는 것을 반복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하죠. 재미없어 하죠. 그러나 깊이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자, 예를 들자면은 1단계 1수준에서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여러 번 해서 잘 2수준에서 반복을 하고요. 3수준에서 하고요. 그걸 끝나시면 안 돼요. 다시 1수준에서 해보고 2수준에서 해보고 3수준에서 해보고 수준을 달리하는 그런 학습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 수준이 아닌 그런 반복이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학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학습의 형태를 바꿔서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종이에다가 쓰는 것만 학습이 아니에요. 종이에다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귀로 듣고 종이에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공간 시각 능력 굉장히 중요한데 공간과 시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미지와 관련이 많아요. 이미지. 머릿속에다가 이미지를 살리는 거죠.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훈련. 이런 거 멘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멘탈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나중에 전부 다 지적인 능력을 촉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사고력을 높이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영재 아이들 어릴수록 선행학습보다는 심화학습에 집중해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어릴수록 발달의 수준을 고려해야 돼. 발달의 수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둘째는 어릴수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돼. 다양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 너무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반복학습이다. 깊이 있는 반복학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점점 우수한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면 점점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참고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어머니들이 공부도 하고 어머니 좀 타당한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